뻔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반지 원정대보다 용기 있고 혹은 무모하고 환불 원정대보다 강력한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모셨어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김없이 월요일에 나와주셨고요. 네. 뉴스 원정대 새 얼굴입니다. 뉴스 원정대 개편하면서 이분을 꼭 모셔야 된다 의견들이 많아서 모셨습니다. 세계일보 최형창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교통 TBS는 어떻게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TBS. 네. 제가 지금 같은 요일인데 네. 더룸에도 좀 더룸에. 나오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애청자입니다. 라디오는 네. 애청자. 예. 그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맥주 회동을 가졌다고 하네요. 1시간 반. 네. 뭐 배석자 없이 늘 쓰는 단어죠. 허심탄회하게. 꽤 긴 시간 두 사람의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단추 잘 끼워진 건가요? 네.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여기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감사 전화를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회동이 성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두 사람은 한 번쯤은 일단은 만나긴 만났어야 하는 운명인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단일화에 빨리 합의하자. 그리고 이 후보 등록 전에 한 사람만 투표 용지에 이제 프린트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선에서 이제 큰 틀에서 합의는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디테일한 거는 오늘 오세훈 후보가 이제 오전 라디오 방송에 나왔지만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조심하는 분위기겠죠. 초반이니까. 네, 아무래도 두 후보 간에 서로 이제 내세울 만한 것들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을 내세우느냐. 이제 오세훈 후보 측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네. 야권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적장자가 누구냐. 100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 후보로 선출된 내가 적장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인지도나 이런 걸 들어서 명분론을 내세울 겁니다.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가능성을 봤을 때는 네. 내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거니까 네. 그걸 아끼면서 단일화를 빨리 하자라는 네. 얘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실무선에서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고 두 분은 이제 만나서 좀 점잖은 대화를 어쨌든 첫날이니까 했을 것 같은데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뭐 적합도 얘기도 하고 뭐 경쟁력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적합도 말씀하신 대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넣어봤더니 결과가 좀 다른 결과들이 네. 지금 보도도 되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좀 이 선거인단 구성 이런 거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 100%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인데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100% 시민 여론조사. 지금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냥 그대로 그냥 전화 돌리는 뭐 네. 그런 식의 조사인데 무작위로 일반 여론조사.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라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하고 싶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냥 이제 일반 대중에게 다 오픈을 하는 건데 내가 이 경선에 내가 투표를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네. 즉 당원은 아니어도 좋으니 대신 먼저 신청을 받자 네. 이런 건데 좀 미묘한 차이가 있죠.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조직력이 강하니까 그 조직력에서 우위를 좀 하고 싶어하는 전략을 쓰는데 네. 이것 때문에도 아직 그 실무선에서는 조금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단일화 여론조사하면 이제 문항 하나하나 문구 조절 형용사부터 시작해서 뭐 순서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100% 일반 여론조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치열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선들이 있을 텐데 처음엔 아름다웠지만 어떻게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다고 하는데 뭐 이제 기선제압용인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죠. 아무래도. 네, 네. 왜냐하면 자기 정당 후보를 이제 단 3석밖에 되지 않는 이 군소 정당에게 밀린 당대표가 될 경우에 본인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건 뭐 안철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하면 사실 그럴 거면 누가 봐도 당대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당의 후보를 본 후보로 만드는 것이 당대표의 임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대표를 지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측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얘기가 또 나오지 않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려면 기호 2번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네. 사실은 기호 2번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질 것이라는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예 지금 이제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차오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심보다는 일반 여론조사로 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당 밖의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를 더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또 자신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약진. 그런데 뭐 2번, 4번 얘기를 하지만 사실 번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근데 사실 이제 단일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네. 만약에 번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10번이었거든요. 그랬으니까요. 네. 훨씬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훨씬 때문에 멀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화만 되고 사전적으로 정보가 정달이 잘 된다 하면 네. 2번, 4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투표 용지의 칸은 2번째일 거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뭐 굳이 번호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가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든 걸 다 트집 잡아야지 뭔가 양보하는 모습들이 되는 거니까 이것저것 다 문제로 이제 해놓고 하나씩 우리가 그 부분 양보할게 이러면서 뭔가 하나씩 포석을 쌓아가는. 알겠습니다. 여권도 단일화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일단 지난 주말 사이 이제 조정훈 후보를 꺾고 박영선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됐는데 김진애 후보와 협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고위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딱 4글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교착 상태 이렇게 하는데요. 답답하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물론 이게 오전 보고 상황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이제 네. 오늘 중앙 선대위가 열렸는데 네. 오전 보고 상황에서 교착 상태다 했더니 근데 자세한 사항은 그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이 강민정 원내대표랑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니까 그 실무 협상팀 그 두 분입니다. 그 두 분만 네. 두 분만 합니다. 두 분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계속 하는데 그렇군요. 그때 뭐 중요한 사항 있을 때만 보고를 하는 형식이라서 자세히 모르는데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 그 김진애 의원이 오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거든요. 오늘 했군요. 네, 오늘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완전 배수진을 친 건데 지금 계속 뭐 라디오를 나오든 어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든 좀 박영선 후보가 곤란한 질문들 공세를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약간 무시 모드였다가 네. 생각보다 이게 무시할 게 아니고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김진애 후보 입장을 좀 들어줘야 하는 네. 좀 많이 반영을 해줘야 하는 좀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친 거기 때문에 네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인데 김진애 후보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세계 여성의 날이잖아요. 세계 여성의 날 113주년이라고 하는데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눴습니까? 네, 일단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여성의 날이었으니만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여성 인권을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사과. 이 부분이 가장 도드라졌고 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죄송하고 사과를 하려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강도 높게 비판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야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는 정치인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에서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최영찬 기자 여론조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죠.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재명 경기지사고 24.1%였고요. 네. 3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4.9%,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7.6%, 정세균 국무총리가 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 순이었습니다. 또 오후에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또 나왔어요. 네. 문화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근데 그 윤 전 총장이 또 1위를 했습니다. 28.3%였고요. 이재명 지사는 22.4%로 2위, 이낙연 대표는 13.8%,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5.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1%, 오세훈 전 시장이 3.3%,
정세균 국무총리 3.1 이 순서였습니다. 네. 지금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하루를 조사했고 리얼미터는 6일, 7일 이틀간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이 수치가 그래도 엄청나게 뛴 거는 맞아요. 네. 뭐 심지어 튀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였어요? 이 결과? 일단은 네. 지난주에 이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던지면 가파르게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이란 개인의 기대감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야권의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지지표를 던지고 싶어도 누구에게 지지 의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갈 곳 잃은 지지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난주 조사 또는 2월 조사, 1월 조사와 이번 나왔던 조사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타와 없음, 모름, 무응답층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쪽으로 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다만 이것을 이제 여권에서는 충분히 긴장감 있게 받아들이되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또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 아직 대선의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양당의 후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양당의 예비 후보도 등록이 되지 않았고 그렇죠. 네. 2016년을 돌아보면은 반기문 당시 네. 유엔 사무총장이 계속 또 1위를 압도적으로 또 구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짝 효과인 건 확실하나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남은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일이 3월 9일이잖아요. 정확하게 대선 1년 남은 시점인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제가 좀 뒷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네. 문화일보 쪽이랑 제가 좀 문화일보 리얼미터 다 이제 좀 연락을 해봤더니 네. 원래는 이게 급박하게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원래 서울시장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네. 야, 지금 서울시장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한번 제대로 넣어보자. 핫 이슈죠. 예, 이제 네. KSOI가 나올 줄 모르고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사실 몰랐대요. 네. 몰랐는데 그래서 사실은 후보군에 유시민 전 장관을 넣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리얼미터 측에서 이거는 문화일보 성향을 아시면 조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대놓고 문화일보가 그럼 윤 총장을 지지한다고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 네. 그거는 좀 빼자라고 어. 했는데 뺐는데도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놀랐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계속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윤 전 총장도 좀 운이 좋은 게 지금 마침 LH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투기 의혹 사건이. 그랬기 때문에 이 수치 결과는 그것과 결부시켜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된다.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너무 높아지는 거는 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감이 있는데 어디 투영할 곳이 없어서 그게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지지율로 되게 반영된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 서로 이제 무엇을 조사할지 여론조사 기관들이 서로 모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 조사는 유선, 무선, 병행, 무작위 생성 방식으로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7%였습니다. KSOI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했고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6.1%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숫자만 보면은 막 32.4% 나오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한 달 전쯤이었습니까? 어디 인터뷰에서 별의 순간이 인생에 한 번은 온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이 그 순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일단 별의 순간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별의 순간을 빼서 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자기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LH 사건이라든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야권에 없다든지 이런 상황적인 요인이 아니라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불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제 불려 나갈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부터는 사실 이제 정치인의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그러니까 LH 공사를 만약에 비판해서 정부 지지도를 깎고 본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LH 공사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상실감을 얻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얻은 청년이나 또는 기성세대들에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 메시지로. 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본인 스스로가 정치인으로서 이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별의 순간에 있는 것인지 별이 되는 것인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기문 전 총장 케이스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유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 좀 이제 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 되게 많이 높은데 이게 약간 반사이익 측면이 있어서 그럼 이제 만약에 정말
아직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은 안 했지만 네.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순간 이제 여의도는 정말 누구 비유처럼 UFC 같은 무대인데 네. 그 대검과 다르게 그때 보이면은 기자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막 그렇죠. 그냥 바로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피하면은 그 카메라에 찍히는 그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마이너스죠. 네. 근데 그게 피하지 않고 그럼 말을 한다? 그 실언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정무적으로 단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물론 특수통 검사에서 꽤 정무적으로 꽤 뭐 능력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네, 네. 과연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네. 이게 조금만 틀려도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잖아요. 언론이 또. 언론이 또 예, 그거에 따라 해석을 관련. 잘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릴 수 있는데 이 정무적 감각은 좀 많이 학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엄청난 때문에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데 예, 예. 과연 잘 될 것인가? 우리 한 달 뒤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첫 선을 보이신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